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황이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트코인보다 나은 투자 자산을 찾기 힘들다. 이런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법정화폐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박들도 꽤 눈에 띌 정도로 요즘 들어서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득권인 중앙화 권력과 여기에 반감을 가진 탈중앙화에 대한 열망은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달러 패권이 이전 시대와 달리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와중에 달러화의 가치가 꾸준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발행량이 한정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 꽤나 더 높아졌고, 그렇다 보니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목소리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흐름 자체가 신고가 달성 이후에 강력한 조정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초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 더 살지 이런 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 고액 투자자들, 고래들, 또 빅테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액션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갑론을박들을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초보 코리니 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단호한 결정을 이미 내리신 분들에게는 가장 최근의 분석과 전망들을 담았으니까 투자 전략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거침없이 밝힌 인물은 멕시코의 3대 부호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살리나스 그룹의 살리나스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국은 다른 무책임한 제3세계 국가들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이 가짜 돈들을 찍어내는 규모를 봐라.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자산 차트를 공유했는데 이 차트는 연준이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는지, 또 왜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체감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3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10월 PCE는 전년 대비 4.1%가 올랐는데 이건 1991년 1월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통상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수준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언급하는 기준이 바로 PCE 지수입니다. 연준의 말처럼 2%를 초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4%를 넘긴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저하 이런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는 단연 터키입니다. 터키의 통화 리라는 올해 들어서 안 그래도 엄청난 가치 폭락을 겪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금리 정책 옹호 발언을 하면서 추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42%가 폭락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22% 넘게 또 하락했습니다. 201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최대치 수준으로 법정 통화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터키의 물가는 20% 가까이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중앙은행의 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15%로 1% 내린 데 이어서 다음 달 추가 인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터키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이미 단행한 상황과 비교하면 정반대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터키 정부의 목표는 터키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엑스맨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와 가치 폭락이 이어지자 마이클 셀러는 법정화폐 가치 폭락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대비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화폐 위기에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약세 통화인 터키 리라화를 강세 통화인 미국 달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아날로그 화폐를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라. 당신의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강점과 비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말은 통상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에 투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알트코인에 투자하든지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가치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 먼저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부정적인 중앙화된 정부 기관들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U에서 최대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곳은 GDP 4조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 이런 공식은 이제 상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 후임으로 선출될 예정인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점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을 보면 숄츠 총리 후보는 지난 2018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화폐 모델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튤립 인플레이션이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민간 부문의 디지털 통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통화 통제권이 국가 손에 남아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때리기에 나선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도 반 비트코인 스탠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단연 IMF입니다. IMF는 최근 엘살바도르 경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무결성, 안정성 등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의 법률적 사용 범위를 좁히고 비트코인 결제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IMF의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이 우려스럽다. 소비자들은 결국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피해를 볼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통화의 성격과 변동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때리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단연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을 화폐적 성격으로만 바라보고 변동성의 측면에서만 집중하면서 반대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변동성 이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내년 미국 출시, 또 기관 자금의 추가 진입, 이런 상황을 예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헤지펀드 4곳 가운데 한 곳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거나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자금의 진입은 이제 본격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화폐 그 자체로 바라보기엔 블록체인 혁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 들어오는 속도와 그 파급력은 지지자들조차도 놀라게 만들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메타버스 열풍이고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NFT, 디파이 등의 블록체인 혁신의 결과물들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NFT 형태의 가상 부동산이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놀랍고 또 신기하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디지털 부동산이 61만 8천 만화에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61만 8천 만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24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거액의 가상 부동산을 사들인 곳은
가상화폐 전문기업 토큰스닷컴인데 여기에다가 아바타 의류를 판매하고 패션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은 전체 면적 6,090평방피트, 평수로는 170평 정도입니다. 진작부터 디센트럴랜드에 투자를 해왔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아예 메타버스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서 디센트럴랜드로 상징되는 메타버스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메타버스 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를 주류로 끌어올릴 시장 기회가 향후 몇 년 안에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토큰과 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 스테이킹, 대출 등의 디파이 서비스, 또 NFT, 분산형 거버넌스 등이 새로운 온라인 경험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사용자를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웹 3.0이나 웹 2.0과 비교하면서 메타버스 가상세계 사용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성장률이 궤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메타버스 부문은 향후 몇 년 안에 주류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가상게임의 세계적인 수익은 2020년 1,800억 달러, 214조 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4천억 달러, 477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에 불을 붙인 곳이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까지 아예 메타로 개명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유저 10억 명 이상 확보, 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거래 구현, 수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 이런 어마무시한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메타의 메타버스 세계는 NFT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세상이 될 것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상징적인 기존 금융기업들의 모습들도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DID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페이팔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고 구글 역시 암호화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7억 달러, 8,200억 원 정도를 투자 유치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된 투자자들 가운데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의 벤처 투자 사업부인 캐피털 G도 포함돼 있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미 알게 모르게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와 있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이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데 빅테크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은 각자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틀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캐나다의 싱크탱크가 중앙은행을 향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정책 싱크탱크인 CD 하위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달러 루니로 전환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하위 연구소 측은 캐나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캐나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 디지털 화폐는 토큰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데 거래 정산을 위한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서 캐나다 국민들이 기존 지폐를 사용할 때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시장을 더 관망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아니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세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이름 들으면 알만한 상징적인 곳들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 산업, 또 블록체인 영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이런 논쟁이 얼마나 1차원적인 논쟁인지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비전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